안녕하세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투자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대해 고민해보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편하게 생각해 볼게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직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료인, 연예인이나 방송인, 파일럿, 교사, 유튜버, 요리사, 연주자 및 작곡자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예체능적 재능 등을 살려서 전문 직종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일하고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저축을 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쉽게 소비의 유혹에 빠져들곤 합니다. 파티를 즐길 수도 있고요. 유명 브랜드의 옷을 사 입거나 명품 핸드백, 명품 시계 또는 고급 승용차 이렇듯 버는 만큼 우리의 소비도 증가하기 쉬워지죠. 그러다가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지낼 주택을 마련하게 되죠. 자녀 수가 늘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승진을 하고 거기에 맞춰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렇게 점점 가정경제의 규모가 커져가고 거기에 맞춰 더 열심히 일해야 하죠.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해지니까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경우 중 누가 부자일까요? A는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5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 자녀 2명을 둔 60대 가장이고 B는 다른 자산 없이 월 수입 1,000만 원의 병원을 운영하는 2명의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라고 해볼게요. A가 부자일까요? 아니면 B가 부자일까요? 답을 따져보기 전에 먼저 평균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정도 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기준이므로 우리가 그 나이가 되는 동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평균 수명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는 대략 25세 정도의 생산활동을 시작해 흔히들 말하는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40여 년간의 기간 동안 번 돈으로 남은 20년 이상의 생활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죠. 부자란 무엇일까요? 부자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다는, 넉넉하다는 정도와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A의 경우 성인 자녀 2명의 결혼 및 경우에 따라 그 자녀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할 수도 있고요. 남은 돈으로 은퇴한 두 부부가 2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자신할 수도 없어요. 뜻하지 않은 병원비 등의 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B의 경우 충분한 월 수입이 있지만 경쟁사회에서 그 수입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이 운영한 병원이라도 직접 계속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결국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어느 쪽도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저는 부자를 자산이나 수입이 얼마인가라는 기준에서보다는 부자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좌측 위에서부터 아래로 employee, self-employed, 우측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즈니스, 인베스터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요. employee는 회사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봉급 생활자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고요. self-employed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에 가깝고 비즈니스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체의 시스템과 직원들이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인베스터는 무엇인가에 투자하여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측에 있는 비즈니스와 인베스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두 도표를 보시면 은행이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한국의 원화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은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는데 은행에 예금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은 줄어드니 결국 돈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알아보기 위해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의 물가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쌀 40kg의 가격이 1963년 대비 50.5배, 라면은 1963년 대비 76배, 자장면은 1963년 대비 184배, 시내버스 요금은 1965년 대비 163배 등으로 증가했어요. 앞에서 본 현금 흐름 4분면 좌측면의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드의 경우 내가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나의 수입이 물가의 상승 또는 통화 가치의 하락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지 않으면 결국 내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현금 흐름 4분면 우측에 비즈니스와 인베스터 쪽에 있어야 해요. 내가 항상 일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물가의 상승 또는 돈 가치 하락보다 더 큰 비율로 상승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사업은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해주는 사업을 만드는 게 앞서 이야기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내 회사에 투자하거나 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인플로이나 셀프 인플로이드라면 인베스터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투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S&P 500 지수와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S&P 500 지수는 미국의 우량기업 500개의 주가 지수이고, 한국 종합주가 지수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상장된 종목들의 시가총액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라 보면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량한 기업의 가치는 물가 상승이나 통화 가치의 하락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주식을 통해 우량한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그 회사에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내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잘 알려진 투자는 부동산 투자일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한국 부동산의 경우도 중간중간 하락세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화가치 하락을 상회하는 비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 수익과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통해 내가 매일 그 일에 매달려 일하지 않아도 나의 자산은 성장하게 돼요. 결국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는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돈이라는 것을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자산의 형태로 바꿔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것이 비즈니스든 인베스팅이든 말이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돈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를 마음껏 해보고 싶어서? 아마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삶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고 싶어서이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족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어요. 돈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투자라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